그래요. 목사님 하여튼 최근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이 하시고요. 또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바쁘셨죠? 예, 아무래도 서베이가 이제 네. 거의 막바지 이루고 예. 입력을 하는 단계니까 상당히 바쁘네요. 예. 서베이에 대한 이제 그 결과들 우리가 기다리면서 좋은 앞으로의 그 미래를 함께 구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사님 그 직함이 이민신학연구소라는 세계 유일의 연구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요즘 목사님 라디오에서도 그 미주 한인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또 진행하시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우리가 살고 있는 미주에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한인교회에 어떠한 이야기들이 필요할까 함께 좀 고민하고 의논 좀 하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이민신학연구소의 우리 오성철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진행하시고 또 교회들 방문하시고 목사님과 만나시면서 이민교회 얘기를 아마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목사님이실 텐데요. 네네. 앞으로 그런 얘기들 우리가 좀 나눠가면 좋을 텐데 어떤 그 얘기들이 좀 방대하지만 좀 나눠지면 좋을까요, 목사님? 네. 일단은 이제 초기 이민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 새로운 이민자들을 대할 때에 네.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안내를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초기 이민자들 그걸 받아들이다가 이민 생활을 조금씩 진행하고 배우고 가는 과정 속에 좀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법도 그렇고 네. 페널티도 그렇고. 그런데 이민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바를 좀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주장을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걸 거의 진리로 받아들여요. 예. 근데 그걸 시행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갈등이 생겨요. 네네. 근데 이런 것을 이민교회가 좀 풀어줘야 되고 조금 도와줘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또 신앙 중심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약합니다. 네네.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네. 바로 이민교회나 이민사회를 조금 이렇게 조금 깊이 분석한다 할까요? 이런 면에서 좀 돕고 싶어서 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물론 영적인 면이 가장 우선돼야 되죠. 그렇습니다. 말씀과 예배와. 그런데 사실은 이 이민교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네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도 같이 좀 진행이 돼야 되는 특수 상황이 이민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많이 이제 분리시키다 보면은 거기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네네. 충돌이 생기기도 하고 혼동이 생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인이 한국에서 이제 이민 오셨다. 그럼 이제 뭐 도와드리려고 얘기를 네네. 하는데 애를 쓰죠. 10년 전 이민 와서 내가 경험한 얘기 갖고 도와주다 보니까 네네. 나는 성실하게 도와줬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또 결과가 나오는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데서 미국 사회법하고 완전히 한국과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체벌이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우리 1세 부모들은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belong to me 이렇게 네. 해서 내 말을 들으라고 하고 때리는 사실 머리도 꿀밤을 주기도 하고 예. 지금도 매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절대 금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만약에 주변의 사람에게 내 부모한테 맞았다 하면 옆에 들은 사람이 1차적으로 리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겁나는 법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실제로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잘 모르세요. 듣고 리포트를 안 해도 문제가 되죠. 예, 어레스트가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어덜다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거든요, 법이. 근데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이거는 사회가 다르니까, 교육 실정법이 다르니까, 이것은 좀 정보도 주고 정확한 지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교회 이민생활 오래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그룹 식구들한테 물어보다 보면 잘못된 정보와 지식 전달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렇게 이런 되더라고요. 것을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 다뤄야 될 이야기들이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네네. 그리고 교회에서 좀 가르쳐줘야 될 이야기들도 네네. 너무 많고요. 왜냐하면 네네. 이민 오신 분들이 교회 공동체만큼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데들이 사실은 없거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일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네네. 교회가 그 일을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 네네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밖에 이제 변호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벌써 한국적인 입장은 다른 게 뭐냐면 한국에 있는 변호사 찾으려면 일단 거금을 가지고 가야 되죠. 네. 그러니까 변호사를 만나는 거예요. 태산보다 높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면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법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꺼리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법률사무소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차지하는 데도 있고 프리로 토킹 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한국처럼 개념이 완전 다릅니다. 프렌들리 찾아갈 수 있어요. 물론 컨설테이션 피는 좀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에서 100불 정도 한인 변호사를 받는데 그걸 찾아감으로써 훨씬 더 용이하고 미리 모든 문제를 방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회 간섭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불안한 거예요. 네. 일이 꼭 터져야가지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찾아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런 것도 안내해 줘야 되고 네. 이민 목회자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알고 예를 들어서 가정에 대한 거라든지 또 이민 법률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디에 가면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면 이분이 전문가니까 얼마 정도 피를 준비해라. 네. 찾아가라. 이게 안내를 해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 네네.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제 그 교회의 이제 부서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자녀들 이 속해 있는 유스 그룹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것이 한국 교회는 없잖아요. 그런 관계들이. 그냥 다 한국말 쓰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이민교회가 가진 어떤 특성일 텐데. 네네. 그러니까 EM 사역자와의 또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이민교회가 갖고 있는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또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 리트리트 갑니다. 이제 수련회 가면요. 수박도 사들고 가고요. 그다음 필요하면 돈도 좀 후원해주고. 그다음에 교사와 우리 부모 간에 서로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근데 이민교회는 묘하게 언어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때문에 거의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지던스 피만 주면 리트리트 센터로 잘 안 올라갑니다. 한국은 자주 올라가요. 얼마 떨어지도 않는데 왜 그럴까요? 뭔가 모르게 이민교회 우리 EM 사역자나 교사들을 만날 때 자기가 무슨 말을 할까 실수할까 봐. 근데 사실 이 두려워하지 말 것은 왜냐하면 EM 사역자들이 그래도 홈그로운 리더입니다.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우리 한국 문화도 압니다. 그들이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컬처 속에 태어났습니다. 성장하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해도 대부분 다 알아듣는데 참 꺼린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도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민사회나 이민교를 돕는 방법이죠. 네. 그리고 뭐 방법 중에도 리출이 얘기했지만 애들을 데리고 어디 갈 경우에 한국은 그냥 보내는데 여기는 그 학교도 그렇지만 사인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오셔서 교회 가서 그런 일들을 접하게 되면 아니 교회에서 뭐 수양회 가는데 뭐 책임지라는 사인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얘기거리들. 이런 것도 이제 교육부에서 부모들 모아가지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자꾸 실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모르고 커스텀을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대화가 필요한데 묘하게 언어 문제나 문화 차이로 이거 자꾸 격리되는 모습을 좀 더 클로즈 투, 좀 가깝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합을 좀 더 자주 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세계 선교 참 중요하지만요, 이 일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몸에 부닥쳐야 되는 일들이니까요. 그 밖에도 뭐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목사님이 좀 주셔야 될 이야기거리가 뭐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문화 해석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가 다른데 우리 코리안 컬처하고 코리안 아메리칸 컬처가 뭐가 다르냐? 그리고 공통되는 대목이 뭐냐? 그리고 다른 게 뭐냐? 이거 분명히 구분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이민법이 다르고 가정법이 다릅니다. 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고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도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깊이 상담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라이센스를 가져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목사요. 예. 네, 그렇죠. 왜냐하면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고 전문적인 사람에게 보내서 그 다음에 컨설테이션에서 다시 피드백을 받는 네. 이런 것도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배워야 될 항목이 아닌가 생각되죠. 그 부분도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교회 개척해서 네네. 밤마다 처자기도 하고 뭐 이래서 밤에도 오시라고 기도하자고. 네네. 이러다가 만일 그 어떤 큰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인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이제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게. 예를 들어서 되거든요. 16세 아래는 밖으로 못 나간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교회 집회 때 무조건 부른다. 네. 그럼 교회는 이걸 다 보호 장치를 해야 되죠. 그래야 되죠. 어덜트뿐만 아니라 칠드런 미니스트리 풀타임 패컬티가 잘 모아서 플랜을 가지고 집회도 해야지 그냥 오란 다음에 놓고 믿음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그럼 네. 큰 실수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문화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를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인데 우리는 안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내세우고만 있으면 큰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곳이 이건 미국이다. 네.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는 뭐 은혜로 뭐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은혜로 하다가만은 현실적인 그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전문가이신 우리 오상철 목사님 모시고 그런 얘기들 앞으로 매주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너무 도움이 될 거고요. 네네.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참고로 우리 네. 목사님들도 이제 성도님들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네. 조금만 법을 조금씩 배우시고 또 옛날에 가지고 있는 법들이 상당히 변해졌다는 걸 알고 계신다입니다. 네. 거의 대부분이 변해졌어요. 예. 그런데 이 변한 걸 모르고 옛날 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상담도 안 됩니다. 왜 틀린 정보를 주면 안 되는지 예. 이런 법을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돕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CTS의 오 목사님이 이렇게 자주 나오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좋은 정보들, 또 좋은 가이드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또 그 일만이 아니라 우리를 또 미국의 각 지역의 교회들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어느 지역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니까? 오늘은 플로리다 스테이트에 있는 네. 템파라는 지역입니다. 템파라는 지역. 예. 템파, 플로리다 이쪽 하면은 여름, 뭐 휴양 이런 단어들도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뭐 쓰나미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그러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어느 교회를 오늘 찾아갈까요? 네, 템파 제일장로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는 심규순 목사님을 좀 모시겠습니다. 템파 제일장로교회 심규선 목사님, 우리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 좀 나눠보죠. 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거 서쪽 끝에서 예. 템파까지 지금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자리에 목사님 잘 아시죠? 오상철 목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잘 압니다. 예, 인사 나누시죠. 네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심규순 목사님. 예. 벌써 플로리다 가신 지 상당히 꽤 되셨는데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예, 지금 7년 돼 갑니다. 예, 목회 사역은 좀 어떠세요? 예. 뭐 재밌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특별히 CTS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이민 한인 리포트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예. 목사님 이제 템파 제일장로교 담임으로 수고하시는데 목사님 개인 소개를 먼저 좀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본래 판검사가 되려고 대학교를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간에 부르셔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했고 장신대 대학을 졸업하고 장신대 신대원을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아신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신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통합교단에서 주로 생활을 했고요. 서울장신, 장신대, 아신대에서 강사와 겸임교수를 하고 한국에서 16년간 풀타임으로 사역했습니다. 영락교회, 공광교회, 세문안교회, 그리고
담임으로 또 성덕교에서 3년간 그렇게 16년간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2003년도에 도미했습니다. 뭐 경력이 많으시네요, 우리 목사님. 네, 불교에서 1년 반 공부를 좀 더 하고 이곳 템파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7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성실과 온유,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정말 한국 목회도 수년간 하셨고 또 이민 목회도 벌써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7년 이상 하셨네요. 그러네요. 그럼 양쪽 목회에 아주 정말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 리포트를 말씀 나누기 아주 적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판검사 하시려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 터닝하셔서 목사가 되셨는데 목사님 그 템파 지역에서 이제 목회하신 지 7년 되셨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우리 템파 제일 장로교회가 정말 그 주변에 이제 올란도가 1시간 정도 떨어 있고 또 마이애미는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중앙에 딱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템파 제일 장로교회인데 목사님 교회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교회 소개 좀 해주시면 우리 시청자들이 많이 도움을 받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템파 제일 장로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K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지금 17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지금 항존 직분자 20여 명을 포함해서 160여 명의 교인들이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와 또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또 학생들을 위한 영어 예배가 있고 주중에 푸른 올리브 학교라고 해서 음악 교실, 미술 교실, 또 스포츠 교실, 또 한글 2세대를 위해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맥잡기 학교라든지 또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스포츠 열심히 또 운영하고 그룹 바이블 스타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또 밴드부도 곧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온 교인들이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이 템파 제일 장로교회를 소개해 주는 걸 보니까 정말 열정맨이다 이런 인식이 듭니다. 그렇죠? 그 많은 영적 프로그램들을 다 감당하시고 참 멋있는 교회 같은데 그 우리 신규수 목사님 이제 제일 장로교회를 소개해 주셨지만 특별히 그 템파 하면 플로리다 주의 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템파 시리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주변 경관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사회적인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템파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템파가 속한 플로리다는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아름다운 해변과 또 살기 좋은 환경과 또 기후가 너무 좋습니다. 잔잔한 바다가 가깝고 또 고운 모래사장이 있고 아름다운 비치들이 수없이 많이 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템파 베이 지역 그 중심에 템파가 있는데 한국어로는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도 중에 한면이 바다로 된 반도의 서부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걸프 오브 멕시코만이 바로 이제 자리를 하고 있고 많은 베이에 항구들 뭡니까 항구와 또 비치들이 연결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파베이 지역에는 여러 놀이공원들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이 아주 참 따뜻한 날씨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고 또 낚시나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풋볼팀으로 템파베이 부커네어가 있고 또 야구팀으로 레이즈가 있고 그리고 인근에 아이스하키 팀으로 라이트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고 또 이곳에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미국인들도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우리 한인들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스포츠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아까 그 교회에도 그 스포츠 팀도 또 예, 예.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아까 네, 그 네. 교회 소개하실 때 교회 안에 그 예배와 직접 관련된 부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특별활동 부서라고 그럴까요? 많이 네.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이민교회가 좀 지향해 나가야 될 모습을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사회와 지역과 이렇게 네. 함께 연결해서 그렇습니다. 교류를 갖는 모습들.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템파 지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곳의 그 한인 사회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교민이 몇 명 플로리다 정도? 전체에 우리 네. 한인이 한 5만 정도 살고 있습니다. 5만 정도로 템파베이 보는군요. 지역에 예, 한 1만 4천여 명 네. 한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음. 특별히 우리 한인들은 뭐 다른 도시와도 비슷하겠습니다만 이 미용실이나 부동산, 의료기관, 그리고 세탁업이나 뷰티 스플라이, 식당, 식품점, 건축업, 네. 옷수선, 그리고 청소업과 태권도, 플리마켓, 학원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이민자들이 뭐 안 하는 잡이 없을 정도로 우리 네, 특히 네, 한인 네. 이민자들이 열심히잖아요. 예. 그 지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한인 교회 현황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몇 예. 개나 있고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템파베이 지역에 한인 교회가 21개 정도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 지역의 교회 협의회가 잘 조직이 되어서 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복음화와 한인 동포를 섬기며 또 미국 사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연합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3.1절 광복절에 또 부활절 아침에 연합 예배를 드리고요. 네. 또 1년에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연합 체육대회를 우리 전 체육대회. 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또 연합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그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마음을 합하는 모습이 참 필요한데요. 이 템파 지역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아까 교회 소개를 해주셨는데 목사님의 그 7년 동안 이제 목회 오셨는데 목회 방침이나 비전 예, 예. 또 특별하게 교회에서 영적으로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이민자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참 너무나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네. 또 생활 자체가 고통스럽다 보니까 참 행복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잔치집 같은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게 꿈입니다. 네. 그래서 늘 교인들이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부흥하는 교회로 그리고 네. 이제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로 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지역 사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도록 그런 곳에 비전을 맞추고 또 특별히 2세들이 신앙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 미국 사회에서 또 주류로 가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말씀 중에 잔치집 같은 교회 분위기 말씀하셨는데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사님. 예. 목사님 그 기적적인 일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앞에서 리더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실제적인 신앙의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저희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템파베이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들을 요즘 갖고 계십니까? 예. 먼저 한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서로 신뢰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한인들이
이 미국 주류 사회에도 들어가서 기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네. 또 우리 한인 2세들이 또 영적이고 또 세상적인 교육도 잘 받아서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뭐 신분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또 특별히 가정들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교회가 연합해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또 지역을 잘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 목사님이 요즘 들으시는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심규선 목사님하고 지금 잠깐 말씀 나눴는데, 네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참 안정적이세요. 네. 그러면서도 그 안에 뭔가 솟아올라오는 열정을 담고 계신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심 목사님 아주 성실하시고요. 네. 차분하시고 정말 목회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심 목사님 오늘 그 지역도 소개해 주시고 교회에 대한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저희 CTS도 계속 템파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계속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예, 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지금 말씀 나눴지만 우리 심 목사님 통해서 템파 지역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이 지역에 좀 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란도에서 7년 살았습니다. 7년. 그래서 그 주변을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오늘도 목사님 그 좋은 지역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또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도 감사드리고요. 예,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